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 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네, 벌써 12월이네요. 네, 올해도 딱 한 달 남았는데요. 네, 세월이 참 시간이 좀 빨리 가죠, 세월이. 네.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 중에서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과서 134쪽 펴주세요. 134쪽 피셨나요? 134쪽 생각 넓히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예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지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인터넷 사용 예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가상 공간이다. 그랬어요. 네, 가상 공간. 가상 공간에 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상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직접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리고 보지 않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나 그 닉네임 있죠. 닉네임이 뭐냐면 자기 별명이 있어요. 예, 자기 뭐 보리피리 뭐 이렇게 자기 호돌이 이런 식으로 자기 닉네임 별명을 사용해서 신원은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직업이 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몰라요. 예,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드러내지 않고 서로 글을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공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인터넷은 INTER이에요. 그래서 인터는 어디 안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네트는요, 여기에다가 네트를 더한 거예요. NET. 이거는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킹. 서로 연결망이라는 소리죠. 연결고리가.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인터하고 NET.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인터넷. 요것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인터넷은 영어로 INTER, 이거입니다. 그래서 인터 플러스 네트워크 해가지고 인터넷이 돼요. 요거는 컴퓨터 통신망 안에서 인터가 뭐 어디 안에서죠. 서로 통신망이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다 라는 거예요. 인터넷 자체가. 그래서 뭐 어떤 가상 공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자기의 신원인 이런 거 노출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이라는 것 계속해서 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예, 시간에 구애 없어요. 구애받지 않아요. 새벽에도 인터넷 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만 키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편리한 반면에 문제점도 발생해요. 볼까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이버가 가상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즉 아까 얘기했던 이 가상 공간입니다.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 같은 얘기예요. 여기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저작권 보호.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쓴다는 그런 게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조금 정보 윤리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상대방 존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저작권 보호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올바른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누리꾼이라고 합니다. 누리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리꾼. 영어로는 네티즌이라 그래요. 네티즌. 네. 네티즌은 네트워크라고 아까 그랬죠? 네트워크. 네. 누리꾼 네티즌은 N E T I G E N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트는요,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예요. NET 여기까지는 네트워크고요. IGEN은요, 우리가 시민이라는 뜻의 시티즌 아시죠? 시티즌은 시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민이에요. 그래서 NET 네트워크하고 시티즌이 합해져서 네티즌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 공간에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네티즌이라고 해요. 누리꾼, 순한글로는 누리꾼, 네티즌, 영어로는 네티즌이라고 한다. 자, 통신망을 통해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은 이메일이죠. 대화하고 게임할 때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면 상대가 무척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생활하며 기본 예절을 갑자기 기본 예절을 지키듯이 누리꾼도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통신망, 즉 네트워크, 통신망과 네트워크, 즉 통신망은 네트워크고요. 에티켓, 요걸 합쳐서 네티켓이라고 한다. 서로 이제 에티켓을 지켜라 이거죠. 네트워크 상에서도.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쓸 때는 인터넷 예절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절을 지키고, 게시판의 글은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고 애매하게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명확하고 간결하게 쓴다. 대화할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말을 걸을 때는 자기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먼저 하는 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분을 조금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신뢰도 하고 끝까지 이렇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죠. 대화하며 또 반드시 존댓말을 좀 써야 된다. 반말로 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나이도 모르고 하는데 이제 안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하면 안 되겠죠. 존댓말을 꼭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받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서로 주고받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럼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요. 더 저촉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계속해서 여기 그림 보시니까 따뜻한 네티켓 문화 그랬어요. 그래서 자, 바른 말을 써야 이쪽에서도 고운 말이 간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바른 말로 딱 날리니까 이쪽에서도 고운 말로 딱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기 네티켓,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예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실게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네티켓을 지켜야 된다. 아까 개인정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저작권, 이 지은 사람, 뭔가 어떤 거를 이제 얘기하거나 소개하거나 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그 작가의 저 권리를 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터넷 사용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장으로 가실까요? 옆쪽으로 가보세요. 생각 다지기가 있습니다. 생각 다지기. 자, 1번 정보는 자료를 정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네, 우리가 정보 하잖아요.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는 자료, 어떤 자료예요. 어떤 관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법에 관한 자료, 예술에 관한 자료, 뭐 영어에 관한 자료 있죠.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자료들입니다. 그걸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아주 열심히 차곡차곡 정리를 잘해서 올려놓으면 우리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가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다 찾아봐야 되고 하는데 누군가가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있게. 그걸 바로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 정보를 전달해야 되죠. 자기만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해야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정보에다가 통신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고 나누고 하죠. 그랬을 때 그런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한다. 자, 2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하고 신속해졌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개인정보 유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 개인정보가 노출이 다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요. 이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뭐 가입을 한다든가 또 신용카드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범죄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알려주시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개인정보란 뭘까요? 개인정보란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우선 이름, 주민등록번호죠. 그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이 개인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더 나가서 학교 성적도, 학교 성적, 그리고 신용카드, 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그런까지도 다 수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에서 연결된 통신망이다 그랬어요. 가상의 공간, 진짜 가상의 공간이죠. 인터넷은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즉 통신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말하죠. 네트워크. 아까 했듯이 네트워크. 그리고 가상 공간은 우리가 아까 사이버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통신망에 또 그 안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뜻의 인터, INTER, 인터가 붙어서 얘랑 두 개가 붙어서 인터넷이 됐다. 다음 5번. 인터넷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기기에 우리가 사용하죠. 기기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즉 이메일을 말해요.
검색은 뭐 찾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 켜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합니다. 찾아봅니다. 아우,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뭐 찾아볼까? 그래서 검색을 하죠, 우리가. 예,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궁금해요, 그 내용이. 그럴 때 우리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여러 개가 나요. 수백 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괜찮은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 골라서, 얘기를 읽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의 기능이 되겠어요. 인터넷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관련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네, 이 내용 배웠고요. 그 다음은요. 그럼 생각 확인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 확인하기 136조 생각 확인하기는요. 문제 풀이가 되겠어요. 문제를 한번 답을 써보는 거예요. 자, 생각 확인하기 잘 배웠나 한번 볼게요. 정보통신 기술 발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써봅시다. 그랬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럼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예, 나쁜 점도 있어요. 거의 반해서.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점 있고요. 여기 밑에는 나쁜 점을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요? 네, 좋은 점은요. 네,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필요한 정보. 네, 요거는 교실에서 다시 한번 써드릴 생각이에요.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쓰셔도 돼요. 네,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예, 시간의 구애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장소도 구애 없어요. 그죠? 어디서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수 있죠. 인터넷 은행 일. 예. 뱅킹 할 수 있어.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인터넷 뱅킹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금융이고요. 전자상거래. 컴퓨터로 막 물건 사죠. 네. 마음에 드는 거, 또 필요한 거. 요즘 농산물도 전자상거래로 많이 사요. 그리고 카페도 하죠. 우리 카페 통해서 공부도 하잖아요. 카페. 네. 그리고 서로 관심 있는 분야를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거죠. 예, 대충 이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오늘은 교실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의견 나누면서 여기서 답을 작성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쁜 점을 한번 써볼게요. 나쁜 점은 또 뭘까? 인터넷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저기 보면 1번 인터넷이 중독이 돼요. 이게 안 되면 막 불안해서 궁금한 건 또 못 참고 하니까 인터넷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엄청 없으면 아주 불안해하고 해서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카페 가입하고 어떤 거 뭐 할 때는 자기 개인 정보를 쳐야지 그거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그 기관이나 그 뭐 단체나 이런 데서 개인 정보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유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면 유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위험이 많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 또 가입하면 스팸이 많이 오죠. 스팸 문자 이런 거. 스팸 문자, 스팸 메일. 그래서 막 광고성, 또 뭐 음란한 그런 내용을 막 보내줘요. 예, 내가 원치 않는 정보죠. 그런 것들이 막 스팸들이 와요. 스팸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같은 그런 내용들을 해서 그런 오는 경우 또
뭐 대출 받으라고 뭐 계속 하고, 그래도 뭐 한번 놀러 오세요, 뭐 누구 찾으세요, 뭐 이러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메일 주소를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폭력 이것도 심각해요. 예, 언어로 좀 나쁜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자살했잖아요. 그쵸?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너무 그게 큰 상처가 돼서 못 배기나 봐요. 그래서 언어폭력 너 같은 애가 무슨 연예인이냐 뭐 또 개인 사생활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폭력을 쓰는 거죠. 언어로. 그 얼굴도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은 연예인이니까 알지만 그 이렇게 언어폭력 쓰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나쁜 점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 봅시다. 그랬어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볼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날씨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면 기상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어요. 미리. 그래서 얘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입금할 수 있다. 그렇죠. 얘도 맞죠. 네. 그리고 3번. 국내에 있는 가족과는 교류할 수 있지만 외국에 있는 가족과는 교류할 수 없다. 이건 어때요? 국내에 있는 가족과는 인터넷상으로 인터넷 이용해서 교류할 수 있지만 외국에 있는 가족과는 교류할 수 없다. 이건 어때요? 아니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말한 거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O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3번. 인터넷을 배우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을 두 가지 적어봅시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보고 싶은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갖고 뭘 하면 좋을지 인터넷을 이제 배우게 되면 혹시라도 인터넷 아직 사용하고 안 계시다면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만약에 인터넷을 이렇게 뭐 검색도 배우고 뭐 하는 것도 배우고 할 때 했을 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 두 가지는 다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생각 확인하기까지 다 했는데요. 네, 네,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완강기 사용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완강기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 같은 데에 있을 때 화재나 어떤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완강기를 타고 건물 벽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완강기를 통해서 완강기로 해서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대피하는 거죠. 그래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네요. 자, 여기 완강기 구조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왼쪽에 그림. 완강기 구조는요. 이렇게 요런 게 생겼어요. 요런 게 있어요. 왼쪽에 사각형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속기의 연결부 있어요. 그리고 조속기가 있어요. 조속기가 여기 동그란 거, 요거 빨간 저기 있는 거, 여기 조속기인데요. 조속기는 뭐냐면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자동으로 내려가는 자동 속도 조절 장치예요. 예, 자동으로 조절돼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그란 게 조속기가. 네, 그 다음에는요. 여기 줄 요거 있죠? 요거는 로프가 되겠어요. 여기 로프 있죠? 요 줄. 그리고 여기 로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기 체결, 금구 이렇게 있네요. 여기 까맣게 이런 부분, 요 고추 그 반지꼬리 같이 된 부분은 체결, 금구. 그래서 요게 딱 잠금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잠금 장치, 체결, 금구가. 그 다음에 요거는 린이고요. 요건 벨트예요. 요게 선은 벨트예요. 결국 벨트죠. 벨트는 다 아시죠? 요거는 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네.
왕관기란 오른쪽 보세요. 왕관기란 화재 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정 속도로 하강해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왕관기를 활용한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왕관기 함을 열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네, 집에 왕관기 혹시 있으면 옛날에는 이런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새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급 상황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위급 상황이 올 때 하면 잘 모르고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왕관기 함을 열어가지고 작동하는지를 점검을 해라.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럼 왕관기를 어떤 순서로 타고 우리가 대피를 할 것인가? 그림과 함께 있어요. 첫 번째 1번 뭐냐면 지지대 고리에 왕관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지지대도 있거든요. 거기 그 대피 공간이 있어요. 대피소가 그 집집마다 아파트 신축에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건다는 거예요. 고리에다가 여기가 지지대고 사람 손으로 요 고리를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건다. 손으로 이렇게 걸려고 하고 있죠. 여기. 네. 이렇게 해서 걸고 잠근다. 잠금 장치가 있겠죠. 여기 딱 얘가 풀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을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릴이라는 거 아까 여기 또 동그란 거 그거를 휙 던집니다. 그럼 얘가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땅으로 밖으로 휙 던져버려요. 그리고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까지도 던집니다. 그럼 줄이 땅으로 내려가겠죠. 예, 땅을 향해서.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왕관기 띠 위에 아까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노란 거 사람 몸 들을 수 있게 원형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띠를 가슴 높이까지 걸으래요. 여기다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걸고 이만큼 여기 여자 한 거 알죠? 이만큼을 걸어요. 네, 걸고 그리고 이제 걸으니까 이제 몸이 매달리겠죠. 여기에. 그쵸? 그런 상태에서 벽을 짚으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도르래에 올린 거죠. 그쵸? 얘가 내려가면 얘가 반대쪽 벨트는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왕관기는 이렇게 사용한다. 네. 이렇게 왕관기 사용법 체험활동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